안녕하세요. 알아두면 힘이 되고 도움되는 지식을 요약해드리는 알지어TV입니다. 오늘은 경제 성장률이 대만은 4.45%, 한국은 0.8% 어쩌다 이렇게 벌어졌나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만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1%에서 4.4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인당 GDP도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내년에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에서 0.8%로 낮췄습니다. 물론 TSMC가 8% 비중을 차지하는 대만 경제가 AI 반도체 호조에 따른 경기순환적 효과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올해의 성장률 수치가 아니라 장기 체력을 의미하는 잠재 성장률입니다. 대만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는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대만의 출산율이 우리보다 높은가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대만의 출산율도 한국과 비슷합니다. 세계 최저 수준이죠. 한국은행은 고령화와 혁신 둔화로 잠재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1%대에서 0%대 후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만은 개방적 규제와 외국 인력 흡수 등을 고려할 때 3%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대만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한국보다 높은 잠재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먼저 출산율을 보겠습니다. 한국은 합계 출산율이 0.75명, 대만은 0.87명입니다. 두 나라 모두 0명대 후반으로 인구 증가가 성장의 뒷받침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R&D 투자는 두 국가 모두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만 세계적인 저널을 출판하고 있는 네이처는 한국이 투자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학생 수 감소, 연구 인력 성비 불균형, 다양성을 저해하는 문화적 요인을 들었습니다. 대만은 반도체와 ICT 제조에 R&D를 집중합니다. 미국으로 진출한 반도체 인력들도 대만의 탄탄한 연구개발 생태계 때문에 상당수 대만으로 돌아온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TSMC 관련 산업 클러스터의 파급력이 큽니다. 특정 산업에 R&D 투자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투자 재원이 한정된 한국이나 대만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은 총요소 생산성입니다. 단순한 노동 생산성이나 자본 생산성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기술 혁신, 인적 자본, 제도, 경영 방식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산성이 향상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총요소 생산성은 쉽게 말해 보이지 않는 엔진입니다. 한국은 서비스 부문 생산성이 낮고 자본 투입 둔화와 경직된 시장 구조 때문에 요소 생산성이 제약받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만은 다릅니다. 첨단 반도체와 ICT 가치 사슬이 고유율 생산성을 뒷받침합니다. 세계 최첨단 칩 대부분이 대만에서 생산된다는 사실 자체가 총요소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한국의 총요소 생산성은 미국 대비 60% 수준인데 비해 대만은 86%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와 노동 자유도 측면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2025년 경제 자유도 평가를 보겠습니다. 대만은 세계 4위, 한국은 17위입니다. 세부 점수를 보면 노동 자유도는 대만이 94.4점, 한국은 77.3점, 투자 자유도는 대만 90.1점, 한국 81.8점, 무역 자유도는 대만 79점, 한국은 59.6점으로 격차가 큽니다. OECD와 IMF는 한국의 고용 보호가 OECD 평균보다 엄격하다고 지적합니다. 해고와 전환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크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도 고착화돼 있습니다. 반면 대만은 노동 자유도 점수가 높아 상대적으로 고용 전환이 유연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만의 잠재 성장률이 한국보다 더 높은 이유를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외국 인력 활용의 규모와 속도입니다. 한국과 대만은 산업 현장에 100만 명에 가까운 외국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급 인력 확보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대만은 해외 고급 인력 인센티브 대표 사례는 골드카드가 꼽힙니다. 2018년부터 도입돼 최대 5년 체류 가능, 자유직업 활동, 가족 동반, 그리고 고소득 외국인은 첫 3년간 소득세 50% 감면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대만 정부는 지난 5월 기준으로 골드카드 누적 발급 건수가 13,191건에 달했고 특히 정보통신 반도체 금융업 종사자가 주로 이 비자를 많이 발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만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졸업 후 장기 체류와 취업을 허용해 이른바 스테이 인 타이완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탑티어 제도를 시행했지만 행정 절차와 언어 장벽, 사회적 수용성 부족으로 실제 정착률은 낮은 편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고 하버드대를 포함한 명문대 외국인 연구자를 압박하면서
과학자들이 미국을 떠나려는 분위기가 확산 중인데요. 또한 세계 각국에서 이들을 붙잡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대만에 비해 한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둘째, 규제 환경의 마찰 비용입니다. 대만은 투자, 무역, 노동 영역에서 마찰이 적은 반면 한국은 무역과 노동 규제가 강해 자원 재배치가 더딥니다. 셋째, 노동시장 유연성과 기업 역동성입니다. 한국은 해고와 전환이 어렵고 이중구조가 심한 반면 대만은 노동 자유도가 높아 기업들이 인력을 신속히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총요소 생산성의 질적 차이입니다.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한 첨단 제조 클러스터가 GDP의 효율성을 끌어올립니다. 한국은 서비스 생산성과 자원 재배치의 제약이 생산성 향상을 막는 요인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외국 인력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쿼터와 직종, 지역, 임금 기준을 간결화하면서 동시에 근로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회적 안전망도 함께 강화돼야 하고요. 또 서비스 부문의 총요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고 패키징, 소재, 설계 등 초격차 공정을 중심으로 신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해야 합니다. 출산율은 비슷하지만 대만은 외국 인력 활용과 규제, 노동 유연성, 첨단 산업의 높은 생산성을 무기로 더 높은 잠재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체질 개선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지어TV에서 요약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